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 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50대 주부입니다. 제 인생에서 이민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는데 20년 전 제가 이렇게 이민 오게 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35세 늦은 나이에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 저는 만나면 인사 정도만 하는 대학교 선후배 관계였는데 졸업 후 같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서 직장 동료로 친해지게 되었죠. 그렇게 1년 정도 사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에게는 홀어머니 한 분이 계셨고 남편은 장남의 책임감인지 타고난 효심인지 결혼 후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어 했어요. 일찍 남편을 잃고 자식 키우시느라 고생하셨던 분을 혼자 두기에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저와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엄청 잘해주셨어요. 제가 아침밥을 준비하려고 내려가면 어머님께서는 항상 저보다 먼저 나와서 쌀을 씻고 계셨고 어머니께 제가 하겠다고 방에서 쉬시라고 해도 늙으면 아침 잠도 없다 하시며 저희 아침 먹여서 출근시키는 게 유일한 재미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3교대 공장을 운영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아침밥을 차려주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나 저녁에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엄마 아빠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항상 바쁘셨죠. 일어나면 부모님은 이미 출근하고 안 계셨고 저는 냉장고를 열어 우유 하나를 챙겨 학교를 가곤 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께서 아침을 챙겨주시는 모습에 저희 친정 엄마에게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 전 시어머님을 모시고 산다고 했을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돼. 무슨 시어머님이랑 같이 살아. 생각만 해도 불편하다 얘. 남자는 결혼하면 더 효자가 된다는데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사니 안 봐도 뻔하다. 에휴 우리 지숙이 어쩌니? 라고 제 걱정을 했지만 그런 우려와는 달리 저는 시어머니 덕에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어요. 저희가 맞벌이 부부이다 보니 집안일을 신경 쓰지 못하는 일이 많았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아침 저녁을 준비해 주시기도 하시고 저희 빨래까지 해주시곤 하셨어요. 저는 그게 늘 죄송스러워 주말이 되면 어머님을 모시고 바람을 쐬러 가기도 하고 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식을 사드리기도 하고 어머니 놀래켜 드리려고 작은 선물을 하기도 했었죠. 남편도 우리 세 식구가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지 늘 저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회사에 2년 육아 휴직을 내고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욱 많아졌어요. 저와 시어머니는 함께 공방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런 저희를 보며 주변에서는 고부간에 어떻게 그렇게 사이가 좋으냐며 부럽다라고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그날도 함께 저녁을 먹고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과일을 챙겨서 거실로 나갔어요. 수연이가 다음 주에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는구나. 수연이라는 사람은 남편보다 무려 18살이나 적은 시어머니께서 40살에 낳은 완전 늦둥이 여동생이었어요. 저의 시누이였죠. 시누이는 20살이 되자마자 미국으로 갔고 그곳에서 일찍이 결혼해서 계속 미국에서 살았어요. 저희 결혼식 때는 출산일을 앞두고 있어서 못 왔는데 그래서 저랑은 얼굴 한 번 못 본 사이였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시누이 얘기는 많이 하지 않았던 터라 여동생이 미국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고 살 정도였죠. 수연이가? 갑자기 왜? 정서방이랑 헤어졌다고 하는구나. 아예 한국으로 들어올 생각인가 봐. 애는 어쩌고? 아빠가 키운다고 하는구나. 시누이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혼하고 아이 양육권은 주고 본인만 한국에 들어온다는 얘기였죠. 당분간 지낼 곳이 없어. 한동안 우리 집에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세아가 불편해서 어쩌냐. 시어머니께서는 조심스럽게 제 눈치를 살피셨어요. 순간 얼굴 한번 못 본 시누이가 온다고 하니 심장이 덜컥하더라고요. 사실 같이 살 생각을 하니 불편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신경 쓰실까봐 어머니 괜찮아요. 아가씨 쓸 방을 좀 치워놔야겠네요. 라고 말해버렸죠. 다음 주 시누이가 오는 날 저는 임신한 몸으로 그래도 처음 보는 가족을 맞이한다고 갈비찜이며 잡채며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계속 제 몸을 걱정하시면서 말리셨죠.
그렇게 저녁이 되고 시누이가 집으로 왔습니다. 23살의 시누이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유한 분위기와는 반대로 굉장히 강한 느낌이었어요. 노랗게 탈색한 머리는 10대의 반항아를 보는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아가씨 처음 인사드리네요. 멀리서 오신다고 고생하셨죠? 아, 지혁 오빠 와이프? 시누이는 차가운 말투로 눈인사를 했지만 뭐 어색하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왔냐? 피곤하지? 조금요. 배고파요. 어쩐지 둘의 인사는 몇 년 만에 만난 모녀 사이 같지 않았어요. 이상하긴 했지만 그날은 저도 워낙 긴장했던 터라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이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저는 어제 음식 준비하려고 무리를 했던 탓인지 배가 뭉쳐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남편은 제 팔다리를 주무르면서 오늘 하루는 푹 쉬어라고 했고 시어머니께서도 그렇게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저는 일어날 기력도 없어서 알겠다고 하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옳게 일어나봐. 시누이가 벌컥 저희 방에 들어와서 소리를 쳤고 저는 깜짝 놀라서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옳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시집 와서 시어머니 밥상도 안 차리고 자고 있을 수가 있어? 저는 너무 당혹스러워서 말도 못하고 있는데 뒤에서 시어머니가 따라 들어오셔서는 예, 지금 새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어제 너 온다고 무리해서 몸이 안 좋은 건데 애 혼자나? 임신한 게 유세야?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보다 14살이나 어린 사람한테 반말로 그런 소리를 들으니 머리가 새하얘지고 이게 꿈인가 싶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시누이 팔을 잡아당기며 나가자고 하시며 그 방을 나갈 때까지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뒤 시어머니께서 오셔서 얘야, 네가 이해하렴. 이혼하고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쫓겨나다시피 와서 수연이가 많이 예민하구나.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누이는 사사건건 저에게 시비를 걸었고 전 몰래 남편에게 용돈도 받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여보, 아가씨 언제까지 우리 집에 있는 거야? 나 이제 출산일도 다가오는데 몸도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 여보 미안해. 지금 집을 구하고 있다니까 한두 달만 우리가 좀 참자고. 정말 시누이가 오기 전까지 우린 너무 행복했어요. 인자하신 시어머니, 가정적인 남편, 그리고 곧 태어날 우리 아기.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시누이가 이 모든 것을 망쳐놓고 있었어요. 시누이는 자신의 빨래며 밥 먹은 설거지 한 번을 하지 않았고 퇴근하고 오는 남편에게는 언제나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죠. 정말 참다 한 소리 하려고 하면 시어머님과 남편이 말려서 하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일이 부지기수였죠. 심지어 생리대까지 부탁하는 시누이 행동에 저는 폭발했고 시어머님과 남편이 왜 저렇게 시누이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사나 싶은 것이 너무 답답했어요. 여보, 왜 그렇게 시누이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건데?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야? 시누이한테 빚진 거 있어? 아니야, 그런 거. 그냥 불쌍하잖아. 어린 나이에 시집가서 다 잃고 돌아왔으니까. 시어머니고 남편이고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순진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곧 나갈 건데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또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저는 이상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다가 잠깐 잠이 깨서 주방에 물을 마시러 나갔는데 시누이 방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여자의 촉이었는지 이상하게 시누이 방으로 끌리듯이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방에서 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시누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남편은 의자에 앉아 시누이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있었죠. 저게 뭐지? 저는 너무 놀라서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저도 오빠가 있지만 남매끼리 저렇게 다정한 모습으로 있다니요. 그리고 시간도 새벽 2시였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 남편과 시누이는 뭔가 얘기를 나누다가도 제가 가면 멈춘다든지 어떤 날은 집 앞에서 마주쳤다고 같이 들어오기도 했고 저는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여보, 여기서 뭐해? 여보. 수연이가 몸살이 났나봐. 열이 많이 나네. 그래? 아가씨 괜찮아요? 제가 시누이 방에 들어가자 시누이는 이불을 획 하고 뒤집어 쓰더군요. 남편은 당황해하는 제 눈치를 보면서 이제 잠 들려고 하네. 나가자 여보. 시누이 방에서 나와서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친구들이랑 술 먹고 들어온 사람이 갑자기 아프다고? 내가 본 당신 모습은 마치 연인한테 하는 행동이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내가 예민해? 나 지금 막달이라서 제대로 잠도 못 자. 내 걱정은 안 되니? 여동생 감기 몸살이 그렇게 걱정이 됐어? 그래서 새벽 2시에 그 방에 갔니? 저는 그동안 쌓였던 것이 폭발했어요. 그 순간 배가 너무 아파서 저는 배를 움켜쥐고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그날 새벽, 저는 예정일보다 일주일이나 먼저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다 일을 하셔서 저는 시어머니가 계시는 집으로 돌아와 산후조리를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너무 고생했다면서 밤낮으로 저를 챙겨주셨지만 시누이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그날의 감정을 풀지도 못한 채 저는 육아를 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어요. 하루는 거실에 아기를 눕혀두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나가보니 아가씨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애가 울면 좀 안아줄 것이지 쳐다도 안 보고 TV를 보고 있길래 속으로 진짜 못됐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바랄 걸 바라야지 싶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한이 왜 울어? 저는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기저귀를 갈 때가 되었나 싶어서 기저귀 가려고 애 옷을 벗겼는데 허벅지 안쪽이 뻘겋게 부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어머, 이게 뭐야? 아이, 뭐에 물린 거야? 새하얗고 포동포동한 허벅지에 빨갛게 자국이 있으니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제 소리에 시어머니께서 방에서 나오셨어요. 왜 그래? 이 주한이 무슨 일이 있냐?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벌레에 물린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는 알로에 크림을 가지고 오시면서 내일 당장 방역 업체를 불러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벌레 하나 물린 거 가지고는 유별나기는 누구네 안 키워봤나? 뭐 그렇게 유난을 떨어요? 라고 하며 이해 안 간다는 표정으로 일어나서는 방으로 쌩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진짜 따라가서 뒤통수라도 한 대 날리고 싶은 것을 꾹꾹 눌러 참았죠.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시누이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에 두고 온 아이가 생각나서 더 그럴 거야. 다음 달이면 이사 나가니까 당신이 조금만 더 참아줘. 미안해 여보. 연애 때도 다툼 한 번 없었던 남편이었는데 시누이가 이 집에 온 이후로 다투는 일이 자주 생기니 너무 속상했고 제가 육아 때문에 지쳐 있었던 터라 더 예민한가 생각했죠. 그래도 며칠만 참으면 이사 나가니까 참자 하면서 버텼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들 반대쪽 허벅지에 또 뻘겋게 부풀어 오른 것을 보고는 저는 이게 사람이 꼬집은 것이라는 확신이 들더군요. 시누이가 의심스러웠지만 차마 그건 말할 수 없어서 그 다음부터는 아들을 절대로 혼자 두지 않고 제가 주방에 있을 때도 아기 흔들 의자에 눕혀서 항상 제 옆에 두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남편의 적금 만기가 될 때가 되어서 은행에 갔는데 이미 남편이 적금을 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상해서 남편에게 물으니 당황해하면서 대답을 못하는 거였어요. 아니, 어디에 썼으면 썼다고 하면 되지. 왜 말을 못해? 미안해. 수연이 나갈 집 전세금을 좀 보태줬어. 참 어이가 없어서. 그 돈은 우리 아들 주한이를 위해서 쓰자고 결혼할 때부터 넣은 적금이었는데 시누이 이사할 집 비용으로 다 썼다니 그것도 저와 한마디 의논도 없이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풀리지 않았던 감정이 있는 상태라서 더더욱 화가 났죠. 그래도 시누이가 이사를 나간다는 그 생각 하나로 미련하니만큼 그것도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육아 휴직하는 동안 회사에 구조조정이 있어서 저를 대신해서 일하는 후임이 바뀌었고 저는 인수인계차 며칠 회사 일을 봐줘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아기를 맡기고 회사를 다녀오곤 했는데 그날은 마침 시어머니께서 친구분들 모임이 있으셔서 집에 안 계셨어요. 하는 수 없이 시누이에게 아기를 잠시 봐달라고 하고 집을 나왔어요. 시누이한테 아기를 맡기는 게 영 내키지 않았던 터라 회사 일을 보면서도 저는 계속 불안했죠. 계속 시계를 보고 있으니 회사 선배가 마무리는 자기가 하겠다고 얼른 집에 가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시누이와 아기가 없는 겁니다. 온 집안을 다 뒤졌는데도 아무데도 없기에 놀라서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너무 답답하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닌가 안절부절하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아가씨한테 주한이 잠깐 맡겨두고 일 봐주고 지금 집에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 아가씨는 전화도 안 받아. 앞에 놀이터라도 간 거 아니야? 이제 100일 된 애를 어딜 데리고 나간다는 거야? 저는 너무 걱정이 되어 남편에게도 소리를 질렀고 그때 마침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시어머니께 자초지정을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 밖에 나가서 찾아보자고 하셨어요. 놀이터며 동네 슈퍼며 다 찾아다녀도 시누이와 아기는 보이지 않았고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거기서 만나?
오늘은 잘 좀 하자. 신우이는 요즘 어떤 게임에 빠져 살았는데 낮이고 밤이고 PC방에 가서 친구들과 게임을 하더라고요. 게임을 한다고 밤을 새고 들어오는 날도 많았죠. 불현듯 그게 생각나서 저는 동네 PC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지하 PC방 구석에서 친구 3명과 게임을 하고 있는 신우이를 발견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신우이 뒷자리에 아들 주한이 유모차가 보이더군요. PC방 안은 담배 연기들로 가득했고 온갖 욕설들이 난무했습니다. 저는 순간 이성을 잃었어요. 눈이 돌아버린 거죠. 너무 화가 나서 미친 듯이 달려가 신우이의 머리끄댕이를 잡았습니다. 깜짝 놀란 신우이가 저를 보더라고요. 이거 왜 이래? 이거 안 놔? 소리 지르더군요. 야, 너 지금 여기에 주한이를 데리고 온 거야? 제정신이야? 어? 저는 당장이라도 때릴 기세로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어요. 야, 이거 안 놔? 실컷 애새끼 봐줬더니 놔 이거! 정말 답이 없는 여자였어요. 주변의 신우이 친구들이 저를 말렸고 그때 주한이가 오는 바람에 저는 정신을 차리고 주한이를 안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신우이가 욕을 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그리고 화가 나서 펑펑 울며 남편과 시어머니께 말했어요. 아니 어떻게 100일도 안 된 애를 PC방에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거기 사람들 다 담배 피고 얼마나 지저분한데 거기에 주한이를 데리고 갈 수 있냐고요. 정말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계속 나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어쩔 줄 몰라 하시며 연신 미안하다고 했고 남편은 신우이가 집에 들어오면 따끔하게 뭐라고 하겠다고 했죠. 이게 따끔하게 뭐라고 해서 될 일이야? 정말 상식 밖이야. 그때 신우이가 씩씩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야, 너 정신 나갔어? 감히 나를 때려? 신우이는 현관문을 쾅 닫으며 금방이라도 저를 때릴 기세로 신발도 벗지 않고 집안을 들어오더군요. 내가 언제 아가씨 때렸어요? 말은 바로 해요.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나 때렸잖아. 내 머리끄댕이 잡았잖아. 어찌나 크게 소리를 질렀던지 자고 있던 주한이가 깨서 울었어요. 저는 순간 또 눈이 돌아갔습니다. 진짜 애가 놀라서 우는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 도저히 못 참겠네요. 저 진짜 아가씨가 이 집에 온 후로 다 참았어요. 제가 어디까지 참아야 해요? 아이 수연아, 너 정말 왜 이래? 도대체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 거야? 시어머니께서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우셨어요. 황수연,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도 남편이 그렇게 무섭게 소리 지르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런데 잠시 후 신우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이야기에 저는 그만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 누가 날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는 신우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어서 어이가 없다는 듯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봐요. 내가 당신 남편 딸인 건 몰랐죠? 당신 남편이 18살 때 낳은 사람이 바로 나라고. 아이 수연아. 너무 충격이었어요. 신우이가 남편의 딸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서 한동안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당신 남편이 고등학생 때 사고 쳐서 낳은 딸이 나라고. 그 사실 숨기려고 나를 당신 시어머니 딸이라고 한 거야. 놀랍지? 나도 모르고 살았어. 19살 때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 줄 알아?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신우이는 18살 때 남편이 사고 쳐서 낳은 딸이었어요. 신우이의 엄마는 19살이었고 딸아이를 낳고는 못 키운다며 시어머니께 아이만 던져주고 떠났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아들 앞길 막힐까봐 그 아이를 그러니까 신우이를 당신 호적 밑으로 넣고 늦둥이 딸로 위장해서 키우신 거였어요. 신우이가 19살이 되던 해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족들과 나누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신우이는 그 충격으로 미국으로 떠난 거였어요. 그곳에서 한국인 남자를 만나서 동거를 하며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임신을 했고 아이를 낳았지만 그 남자는 신우이를 버렸어요. 결국 아이만 뺏기고 한국으로 돌아온 거였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데 저는 믿을 수 없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그동안 남편과 시어머니가 신우이에게 말 한마디 따끔하게 못하고 질질 끌려다녔던 것이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아들 주한이를 안고 있다가도 신우이가 오면 바닥에 내려놓던 남편의 모습이 그제야 퍼즐처럼 맞춰지더군요. 왜 나는 아빠도 엄마도 없이 혼자여야 돼? 내가 태어난 게 내 잘못이야? 왜 나는 이렇게 숨어서 살아야 돼? 신우이도 울면서 소리를 질렀고 남편도 눈물을 흘리며 신우이를 안아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배신감과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당신 나를 감쪽같이 속인 거야? 저런 딸이 있으면서 여동생이라고 속인 거냐고. 여보 미안해. 내가 다 설명할게.
당신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 여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남편은 무릎을 꿇고 제게 빌었고 시어머니도 용서해달라며 비셨습니다. 용서? 여자 털끝 하나 모르는 것처럼 굴더니 고등학생 때 사고를 쳤어? 언제까지 속일 생각이었어? 내가 당신이 낳은 딸을 평생 아가씨 아가씨 하며 그렇게 살길 바란 거야? 지금까지 그런 내 모습 보면서 다들 얼마나 우스웠어? 내가 다 알게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한참 동안 말이 없던 남편은 지수가 정말 죽을 죄를 졌다. 근데 나 수연이 못 버려. 이제라도 아빠 노릇하고 싶어. 내가 책임지고 싶어. 수연이가 한국 들어온다고 했을 때부터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어. 근데 용기가 없었어. 미안해. 당신은 고등학생 때도 지금도 용기가 없구나. 아들 주한이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 지수가 알잖아. 나 당신 사랑해. 그리고 우리 아들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키우고 싶어. 근데 수연이도 내 딸이잖아. 당신이 받아주면 안 될까? 그래 아가. 우리가 잘못한 거 안다. 그런데 저 아이도 핏줄인데 어쩌겠냐. 네가 받아주면 안 되겠니? 와 정말 이 사람들 제정신 아니다 싶더군요. 이제 와서 자신의 숨겨둔 딸을 받아들이라니요. 정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저 여자 엄마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아빠 선택해. 나야 저 여자야. 수연아 선택하라고. 아빠 노릇하고 싶다며. 나한테 기다리라며. 미안하다며. 나 절대로 저 여자랑 저 아기랑 같이 못 살아. 선택해.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었습니다. 대답을 하지 못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저 사람은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겠구나. 내 아이의 아빠가 아니겠구나. 신우이, 아니 남편의 숨겨둔 딸이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저의 그 생각에 확신이라도 주듯 남편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고 그날 주한이를 데리고 도망치듯 친정으로 갔어요. 전화도 문자도 찾아오는 것도 다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이게 정말 말이나 되나 싶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천사같이 자고 있는 아들 주한이를 보니 하염없이 눈물만 났습니다. 제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앞으로 주한이가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 상처받을 것을 생각하고 나니 그것이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지만 저희는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사기 결혼을 당했다며 난리가 나셨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집안과 엮이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던 저는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고 주변 지인들 모두 남편과 관련된 사람들이라 대인 기피도 생겨버렸죠.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보다 못한 부모님께서는 언니와 형부가 살고 있는 호주로 이민 가기를 권했습니다. 그렇게 이민을 와서 이곳에서 지낸 지 벌써 20년이네요. 아들은 잘 커주었고 아들이 10살이 되었을 때 저와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남자도 만났어요. 지난 상처들이 많이 회복되었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정말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더라면 지금 저와 제 아들 주한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데 말이에요. 제 기구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